여기가 인천공항인 줄 알았습니다 라며 한 네티즌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트윗을 올리기가 바빴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자국어와 많이 쓰는 러시아어를 제외하고 제4 언어로 한글을 단독 표기한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체코의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입니다. 이곳에 가면 마치 제2의 인천공항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모든 안내판에 한글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체코는 체코와 러시아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영어도 잘 통하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다른 유럽권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권에서는 독보적으로 한글이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체코 프라하의 하벨 공항에서 유일하게 한글이 들어간 다양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체코는 전통적으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베이징은 프라하와 자매 결연을 맺기도 했는데 공항에 중국어는 없고 한글만 질비한 이유가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도 종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항공의 역할이 컸다. 체코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한글 표기가 된 것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대한항공을 꼽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에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했고 이는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큰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제1터미널에는 비쉔겐 국가의 승객이 도착하는데 카운터, 탐색 패널, 정보 부스, 환승 안내 등의 한국어 표지판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영어, 한국어, 체코어, 러시아어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환승 구역에만 한글 안내를 표기하기로 했지만 결국 공항 전체적으로 한글 표기를 확대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을 탑승한 많은 승객들이 프라하 공항에서 환승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객이 체코에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한글 표기를 확대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승객들은 내리자마자 익숙한 한글이 보이니 좀 더 친근하면서 편안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한국 기업으로서 유럽에서의 항공 물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프라하에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유럽향 물량을 체코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 프라하 공항에는 한국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체코항공의 제2대 주주이기 때문에 각종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2017년에 체코항공의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프라하 공항의 한글화에 일조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한국 우대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2019년에는 한국인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이 게이트가 생겨 한국인들은 훨씬 입국 수속이 빨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주 체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자동 입국 심사대가 열렸고 인천 프라하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 승객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가면 대면 심사 없이 통과됩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당시 체코 입국 수속이 10초밖에 안 걸렸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는데 관계당국은 실제로 15초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이내로 통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체코 당국이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자동 입국 심사를 도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은 이번 제도는 양국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체코가 얼마나 한국의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프라하 공항의 한글화가 대한항공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번 2게이트 기여는 바로 인천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라하 공항 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전자표지판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자체뿐만 아니라 공항 운영의 노하우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의 노력으로 전격적으로 한국만 자동 입국 심사로 입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인들에게만 이러한 특별 입국을 허락한 나라는 체코와 영국밖에 없을 정도로 드문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여권을 들고 1시간을 기다려 심사관과 대면하며 입국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한국인들은 곧바로 공항에서 나와 짐을 찾거나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체코 당국이 이것 말고도 한국의 여러가지 사항이 충분히 한국을 대우해 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럽의 공장 체코, 한국이 살려놓는다. 유럽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체코에는 다양한 한국 기업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럽에 공급하는 많은 물량을 체코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수출 비중이 60%가 넘는 수출 국가로서 한국의 이와 같은 투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두산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동시에 각종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봐주는 상황도 나온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체코 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킨 바 있는데
현대차 직원은 괜찮다며 이례적으로 입국을 허락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특혜가 분명한 것은 한국 기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체코의 도요타를 비롯해 투자액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국같이 코로나 입국 특혜에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프라하 공항에는 한글 외에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 표기가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만 코로나 특별 입국 허가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당시 한국 당국이 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 장비까지 수출해서 일종의 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방역이 뛰어난 한국이 체코의 상당 부분 방역 도움을 제공하고 그러한 특혜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국면인 것이죠. 당시 한국은 세계 곳곳에 한국 PCR 진단키트와 기업인 입국 딜을 여러 곳에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체코가 요구하는 각종 지침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관광객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이 매우 적고 발생하더라도 무비자 기간을 실수로 넘겼거나 단순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모범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한국에 대해서 자동 출입국 심사 등 우대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럼 한국보다 관광도 더 많이 오면서 투자도 많이 하는 중국이 있는데 공항에 중국어는 왜 없나 궁금한데요. 세 번째, 중국과 사이좋다는 체코, 중국어는 왜 없나? 중국은 2019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체코에 여행 간 국가로 한국에 40만 명을 뛰어넘는 6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1인당 체코어 체류 비용도 크기 때문에 체코에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항에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가 들어간다 해서 누가 불만을 가질 사안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에 중국 정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1대1로를 추진하면서 체코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고 체코 역시 중국과 좀 더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여기에 프라하와 베이징은 수도끼리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양국 대통령은 각종 경제협력을 위해 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체코는 중국과 불협화음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8년 해적당의 즈베데넥 흐리브가 프라하 시장에 당선되었고 그는 친중국 인사가 아니라 반중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각종 반중 발언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밀로시 상원 의장이 기업인들과 함께 대만에 방문하면서 중국 당국에 큰 반발을 샀습니다. 중국은 정치인들이 대만에 방문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그들은 대만을 국가로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폭격기를 띄워가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밀로스 체코 상원의장은 심지어 올해 9월에도 대만에 방문해서 나는 대만인이라고 하면서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반드시 막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뜻은 체코 관광객에도 어느 정도 손을 댄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 단체 관광객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책임이라는 발언에 호주 관광객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자국의 인구가 많고 관광객도 전 세계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국 관광객을 무기로 삼아 타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 그래도 체코 시장이 반중을 외치는데 프라하 공항에 중국어가 들어오는 것은 먼 얘기겠죠. 이와 같이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공항에 들어선 한국인은 단독으로 표기된 한글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한국이 체코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인천 프라하 직항기를 타고 체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보람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이 국내외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4단계로 이루어진 국제여행산업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칭티투이 차관은 현지 매체인 증과 인터뷰를 통해 국제관광객을 위한 여행을 4단계로 재개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코로나19 상황이 기본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판단이 될 때다. 현재 베트남은 1단계를 넘어서 국내 여행을 위한 관광 활동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단계로는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취해 전염병을 잘 통제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의 관광 활동 재개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세부적으로 국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지역에서 이 방안을 시범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베트남의 제주도로 불리는 푸꾸옥섬이 시범 관광단지로 검토되고 있다. 푸이 차관은 키엔 장성과 협력을 통해 푸꾸옥섬을 국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장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제적으로 여러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항공 국제선이 재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하며 공안부는 국제 방문객을 위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내무부는 푸꾸옥 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국내를 비롯해 국제 항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MOCST는 동남아시아 및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일부 국가, 호주, 뉴질랜드 등이 국제 관광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푸꾸옥섬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특별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푸꾸옥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베트남의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지, 국내 다른 도시 등에서 푸꾸옥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이다. 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80개국 국민에게 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한국 등 4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자비자를 발급했었다. 이 같은 입국 제한 완화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베트남 전역의 4, 5성급 호텔 및 리조트의 78%가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조치 한 달여 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을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 세빌스가 전국 635개 고급 호텔 및 리조트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 재개율은 호치민시가 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부지방 파리아붕 다오성 96%, 하노이 93% 순이었다. 지난 4월 23일 사회적 격리 조치가 완화되고 항공사들이 국내선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숙박시설들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호텔 소유자의 21%는 해외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우로 가스파로티, 세빌스 호텔 아시아 태평양 대표는 태국과 같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아직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에도 베트남의 숙박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반겼다. 그는 해외 여행객 및 기업 고객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고급 호텔들은 대부분 여전히 한자리수 투숙률이고 일부는 5%도 안 돼 향후 수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 재개는 힘들 것이라며 지난해 전체 투숙객의 83%를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객들은 해외 여행객 및 기업 고객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므로 4, 5성급 고급 호텔보다는 중저가 호텔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호텔의 거의 절반가량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숙박료를 할인하고 있거나 요금이나 객실을 합의해 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 다낭시와 광남성 및 남부지방 푸꾸옥섬이나 판티에시와 같은 해안도시에서 가장 활발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신규 호텔 건설과 개장도 막아섰다. 올해 계획된 16,900개 객실 49개 프로젝트 중 23개가 내년까지 개장을 미뤘다. 통계 총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370만 명에 그쳤다. 관광총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달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1,800여만 명에서 70% 줄고 9월까지 팬데믹이 이어지면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호치민의 부촌 상권 이곳저곳에서 상가 임대 폐업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지서득층 인민들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소식도 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베트남의 소식을 들은 해외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하기도 하고 실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내과국이 베트남 여행을 갈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관련된 기업인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베트남 여행은 안 갈 것 같다.
역시 공산국가라 그런가 모든 정책이 너무 독단적인 것 같다. 그리고 투명성도 전혀 없어 보인다. 과연 300만 원이 오로지 개인의 자가 격리 비용으로 쓰이는지 의심된다. 무조건 남겨먹는 장사라고 생각된다. 한국에서도 하루 10만 원이면 되는 비용을 베트남은 배를 넘게 받는 게 말이 안 된다.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베트남 국내 호텔 예약률이 100%라는 뉴스를 보고 정말 의아하긴 했었는데 이런 비밀이 있는지 몰랐다. 언제까지 손으로 하늘이 가려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기업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비 300만 원은 충격적이다. 그냥 지금까지 손해본 돈들을 격리비로 채우려고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로 격리비까지 내고 베트남의 한 섬에서만 관광을 할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여행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정책을 구상했을까? 아무리 나라가 힘들다지만 적당히가 없다. 내 집에서 자가격리 되는 것도 짜증나는데 돈 들여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자가격리 될 미친 것들이 있을까? 공산국가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 절대로 베트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 이부강하면 또 뒤통수 친다.